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이 1.9조 달러의 3차 경기 부양 법안을 토요일 새벽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원에서 현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 투자비자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PPP 론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27일 토요일 새벽 시간으로 1조 9천억 달러의 3차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양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서요.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됐는데요.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당론에 따른 표결이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이고요.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탈표가 2표 발생한 거죠. 일단 통과된 상황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역시 반대로 이 공화당에서는 안타깝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양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 1,400불 체크 지급이 있고요. 이는 7만 5천 불 이하 소득자들에게는 모두 지급되고요. 부양 가족들에게도 같은 금액 1,400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업수당의 추가 지급에 대한 부분이 연장되었는데요. 기존의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이 3월 14일까지 만료되는 건데 이걸 8월까지로 연장해주는 이 PEUC의 연장, 그리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실업수당에 대해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400불로 8월 말까지 연장 지급하는 PEUC,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자녀들에 대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6세부터 17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3,000불 지급하고요. 5세 이하 자녀들에게는 3,600불을 지급하는데 이걸 1년에 한 번 받거나 아니면 매달 12분의 1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둔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이 밖에도 백신 접종 검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교육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 PPP, EIDL에 대한 추가 예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가장 큰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15불로 올리는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서 이번 경기부양안에 함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요. 상원으로 이관이 되어서 향후 2주일 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나 이 법안이 있는 그대로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이번 법안에 현재 이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불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금액을 2배로 올리는 급격한 인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이게 코로나 위기의 어떤 극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이 같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게 문제인 거죠. 민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3명의 상원의원이 이 15불 연방정부 실업수당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 50석을 서로 나누고 있는 민주공화당 이 상원의원 의석 분포에서 이 민주당의 의원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부결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원에서 협의 과정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요.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인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물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자베스 맥더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세넷 팔리멘터리언이라고 합니다. 이 상원 사무처장 정도가 될 텐데요. 우리말로는. 바로 지난 목요일에 상원
법안의 처리 규정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그런 담당자인데요. 이분은 뭐 중도적으로 평가하는 담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금 상원의 표결에 있어서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예산 조정권의 방식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통상적인 경기 부양 법안의 통과는요,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고자 지난 몇 주일 동안 민주당에서 버짓 레졸루션, 그러니까 예산 의결권이라는 것을 이제 상하원에서 통과시키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산 조정권이죠.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3차 경기 부양안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럼으로써 이제 3분의 2 찬성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건데, 그러나 이제 이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의 성격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 상원의 규정을 평가하는 권한이 있는 이 담당자인 거죠. 이 엘리자베스 맥더너라는 분이 현재의 3차 경기 부양안에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버짓 레컨실리에이션 방식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들이 상원 사무처장을 교체하라는 그런 식의 주문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이에 대해서 나서서 상원 사무총장의 해석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무총장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무리한 주문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로 하여금 절충안, 즉 별도 법안 등으로 이 연방정부 미니멈 웨이지에 관련된 것도 다뤄보자라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현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그대로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된 이후에 상원에서 뭐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원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대부분의 이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이라는 것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면서요. 관련 조항을 그대로 포함시키고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던 것이고요. 뭐 결국은 이에 대해서는 왜 시간 낭비하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요, 정치적인 의미, 즉 우리가 얼마나 이 최저임금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요하다. 뭐 말하자면 앞으로 이어지는 이 상원에서의 법안 변경 과정에 있어서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 나오는 분석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상원을 올라가서요, 2주간 검토 과정을 거치고 또 표결될 것인데요. 수정이 돼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3월 14일 정도면 지원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다음 달 말, 3월 말 정도에는 체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네요. 뭐 한편 15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민주공화당 모두 현재 7.25불로 되어 있는 연방정부 최저임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방법과 속도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부양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니,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서요, 별도의 어떤 스탠드얼론 법안으로서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것 외에도 직원들에게 시급 15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등 어떤 간접적인 임금 인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밋 럼니 등 공화당의 지도부에서는요, 점진적으로 15불이 아니라 10불로 올리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뭐 연간 총소득이 1빌리언 이상인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15불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는 그런 절충안들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 15불 인상과 관련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소식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PP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비移민, 비자 소유자로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소기업과 소수개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PPP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이 기자회견을 열고요, 소기업, 소수개 기업의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상대적으로 구제 안에서 소외되었던 기업들에 대한 공평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24일부터는 2주간에 걸쳐서 직원 20명 미만의 소기업에게만 PPP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이 밖에도 5가지, 6가지 정도의 PPP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제공했는데요. 이 중에 우리 교민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로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업주가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PPP 지원의 문호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ITIN 넘버죠. 개인 납세자 번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PP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액 투자자 비자죠. E2 비자 등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존에 PPP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자영업, 개인 사업자 분들이 PPP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스케줄을 보시면은요. 만약 내가 10만 불이 총소득이고 2만 4천 불이 순이익이었으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이 론 금액은 5천 불 정도였는데 규정이 바뀜으로써 최대 2만 불 정도까지로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이 높아지는 굉장히 좋은 사안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상된다라는 거고요. 이걸 지금 예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SBA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3월 첫 주까지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 1차를 받고 또 2차 PPP도 같이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이미 순이익 기준에서 이 PPP 론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 또는 지난번에 작년에 1차 PPP를 받으면서 역시 순이익 기준으로 받다 보니 적게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분명하고요. SBA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다음 주에 가이드라인이 알려지면 저희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작년 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하나 둘씩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관련한 소식을 올린 지 1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쯤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저희 채널이 전개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격려와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